자, 이제 자본을 보겠습니다. 자본. 여러분들 교재 139페이지 챕터 4 자본을 보겠습니다. 이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 자, 자본은 이 회사에서 그 순수한 내 돈이 자본이에요. 부채는 빚이죠. 예, 부채는 빚이고 자본은 순수한 내 돈이 자본이 된단 말이에요. 순수한 내 돈이 자본이다. 내 돈.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돈을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내 돈, 자본이 내 돈인데 회계에서는 내 돈을 크게 5가지로 구분한다. 자,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자, 처음에 자본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자본 잉여금 있어요. 자본 잉여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요. 자본 조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본 조정.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냐면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뭐가 있냐면요. 이익 잉여금이 있어요. 그래서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내 돈인데 내 돈을 이렇게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자본자 붙은 거 있잖아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예, 요 자본은 누구와의 거래로 인한 거냐면요. 주주와의 거래로 인하여 증가된 자본이에요. 주주와의 거래로 인하여 증가된 자본이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이고,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하고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 번 돈이단 말이에요. 예, 벌어들인 돈, 손익거래로 인하여 증가된 자본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하고 이익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뭐 손익자나 이익자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자, 요게 자본이, 그러니까 손익거래로 증가된 자본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회사가 있다라고 할게요. 네, 회사가 있는데 그 처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설립이 됐을 거예요. 법인이죠, 법인. 이 법인은 처음에 이렇게 법인이라고 하는 실체를 내세워요. 이 주식회사 삼성전자라고 하는 이렇게 실체를 하나 내세워놓고 뒤에서 누군가가 조정을 하죠.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 조정하는 자가 누구냐면요. 주주예요, 주주. 주주가 돈을 넣어줘야 돼요. 돈을 100원 넣어줬어요. 넣어주면은 회사는 널 주인님을 임명하노라 하면서 뭘 발행해 주냐면요. 주식을 발행해 줘요. 이렇게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를 모집해서 설립된 회사가 주식회사단 말이에요. 주식회사. 법인 앞에는 항상 이렇게 주자가 붙어요. 주자가. 예, 주식으로 결합된 회사다라고 해서. 자, 그러면은 이렇게 주주가 넣어준 돈 있잖아요. 주주가 넣어준 돈은 삼성전자 주주가 넣어준 돈 있잖아요. 이 돈은 결국은 삼성전자나 주주나 똑같은 놈이단 말이에요. 얘께 있고 얘께 있거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주주한테 받은 돈은 자본이에요. 예, 내 돈이단 말이에요. 법인은 주주 거예요. 주주 거. 소유주가 주주단 말이에요. 예, 주주 건데 주주가 넣어준 돈은 자본이에요. 자본. 그래서 이걸 투자를 받는다 이런 말을 하죠. 보통. 예, 투자금 받은 거예요. 투자금. 투자금 받은 거는 자본이에요. 자본. 그래서 장사할 때 자본금 얼마 가지고 시작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처음에 누군가가 투자금을 넣어줄 거 아니에요. 그 투자금 가지고 장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자본이 증가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가되는 자본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벌면 돼요. 회사가 영업 활동을 해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돈을 벌면은 그 번 돈도 뭐가 돼요? 자본이죠. 내 돈이죠, 내 돈. 예, 그래서 내 돈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2가지. 주주한테 돈을 받거나 투자금 받은 거예요. 투자금 받거나 혹은 벌면 돼요. 예, 벌면 되는 거. 예, 이렇게 증가되는 거다라는 거. 자본이 증가되는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보통 투자하는 게 누구예요? 부모님이 투자하시죠. 그럼 부모님이 용돈 주시면은 여러분들은 빚졌다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내 돈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내 돈이라고 생각하죠. 예, 안 갚죠. 그걸 어떻게 갚아요? 네, 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그 돈이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부모님한테 갚아야 될 돈? 하여튼 여러분들 돈이죠. 예, 그래서 내 돈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누군가한테 투자를 받거나 혹은 벌면 돼요. 예, 그 2가지로 증가될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먼저
이 흐름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림을 그려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좀 체계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법인이 이제 최초에 설립이 됐다라고 할게요. 1월 1일 날에. 자, 1월 1일 날에 최초로 설립이 됐는데, 이때 주식회사 LG전자라고 할게요. 자, LG전자가 이렇게 설립이 됐다라고 할게요. 자, 설립이 되면은 얘 혼자서는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넣어줘야 돼요. 자, 돈을 넣어주는 자가 누구냐면요. 주주예요, 주주. 주주가 LG전자한테 돈을 500원을 넣어줬다라고 할게요. 그럼 LG전자는 너를 주인님을 임명하노라 하면서 뭘 발행해 주냐면요. 주식을 발행해 줘요. 자, 그러면 LG전자 입장에서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1월 1일 날에. 자, 1월 1일 날에 재무상태표 BS죠. 자, 왼쪽에는 자산. 자,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산, 부채, 자본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자, 주주가 LG전자한테 돈을 500원 넣어줬으니까 자산 부분에 현금이 500원만큼 증가하겠죠. 예,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현금이 500원 증가해요. 자, 500원 증가하고, 자, 이 들어온 돈은 주주가 넣어준 돈, 투자받은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갚아도 돼요. 예, 안 갚아도 된단 말이에요. 빚은 아니에요. 자본이고, 자본 중에서 이렇게 주주가 넣어준 돈을 뭐라고 하냐면요. 자본금이다라고요. 투자받은 금액 있잖아요. 투자금으로 받은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요.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자본금. 자, 그래서 자본이 지금 투자금 받아서 증가된 케이스이죠. 자, 이런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회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장사를 해요. 한 해 동안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자, 얼마를 벌었냐면요. 300원을 벌었다라고 할게요. 차변에 현금 300원. 예, 대변에 제품 매출 300원이었다라고 할게요. 제품 매출 300원. 예, 이렇게 분개가 된 거예요. 그럼 번 돈이 총 얼마예요? 예, 300원인 거예요. 그럼 12월 31일 날에 재무상태표를 제가 또 그려볼게요. 예, 12월 31일 날에 재무상태표를 그려보면은, 자, BS 왼쪽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자산, 오른쪽에는 부채, 그 다음에 자본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산, 부채, 자본이 나오는데, 자, 현금이 얼마가 있었어요? 500원 있었죠. 장사해서 얼마 벌어들였어요? 300원 더 벌었죠. 그러면 현금이 총 얼마가 돼요? 자산 부분에 800원이 되겠죠. 차변에 현금이 800원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자본 부분에 요 중에서 500원만큼은 자본금이었죠. 투자금 받은 거. 예, 자본금 500원. 자, 자본금 500원 되고 나머지 300원이 B죠. 요 B는 거는 계정 과목이 뭐가 돼야 되냐면요. 이익잉여금인데, 이 제품 매출이라고 제가 잡아놨죠. 제가 손익계산서 그려볼게요. 자,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나와요. IS, 예, 손익계산서는 제품 매출 300원 해서 뭐 단기 순이익이 300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할게요. 단기 순이익이 300원이다. 지금 대변에 제품 매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손익계산서를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냥 수익하고 비용 계정들 있잖아요. 수익하고 비용 계정 과목은 손익계산서만 만들면은 그 역할이 끝나요. 예, 더 이상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원래는 차변에 돈 들어왔죠. 뭐 왜 들어왔어요? 번 돈이죠. 번 돈은 계정 과목이 뭐가 돼야 되냐면요. 이익잉여금이에요. 주주가 넣어준 돈은 자본금, 번 돈은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야 돼요. 근데 왜 제품 매출이라고 한 거냐면요. 손익계산서 만들기 위해서 수익하고 비용 계정 과목을 쓴 거예요. 그럼 손익계산서 다 만들었죠. 다 만들고 나면은 수익하고 비용 계정은 없애야 돼요. 왜냐면은 다음 연도에는 수익하고 비용이 0부터 다시 계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올해 수익하고 비용이 계산이 돼가지고 이익이 나왔으면은 그걸로 끝난 거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손익계산서 만들었으면은 요 계정 과목을 없애고, 대변에 있는 제품 매출 300원을 차변에 없애고 요 계정 과목을 뭘로 대체를 해야 되냐면요. 손익계산서 다 만들었으면은 요 계정 과목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를 해야 돼요. 예, 이익잉여금 300원. 예, 이렇게 대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요거 같으니까 지워져 버리면은 결국은 번 돈이 어떤 계정 과목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분계는 결산일 날에 하는 분계예요.
그래서 번 돈 중에서 300원만큼은 뭘로 번 돈이라고요? 이익 잉여금으로 번 돈이 그러니까 300원만큼은 번 돈인데 번 돈은 뭐가 되냐면요. 이익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본이 800원 있는데 이 800원에 대한 구성을 봤더니 500원만큼은 주주가 넣어준 돈, 300원만큼은 번 돈이 되겠습니다. 주주가 넣어준 돈은 이렇게 자본금이 되어 있고 번 돈은 이익잉여금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주가 넣어준 돈은 주주와의 거래로 인하여 증가된 자본이죠. 주주와의 거래로 증가된 자본이 자본금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 자, 이익잉여금은 번 돈, 손익거래로 증가된 자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주와의 거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 자본금이고 손익거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 이익잉여금이란 말이에요. 큰 흐름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볼 거냐면요. 교재를 볼게요. 교재 140페이지 그 자본의 기초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자본이란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네모 박스에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다라고 돼 있죠. 네, 그건 됐어요. 예, 그건 됐고, 그다음 2번에 주식회사의 특징이 있죠. 예, 주식회사의 특징. 뭐 주식으로 결합된 회사가 주식회사예요. 됐어요, 그것도. 자, 3번에 자본의 분류가 있죠. 자본의 분류 보시면은 표에 1번에 자본거래, 2번에 손익거래가 있죠. 그 자본거래는 주주와의 거래로 인한 거고 손익거래는 번 돈이단 말이에요. 예, 그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이제 뭐부터 볼 거냐면요. 요 자본거래, 요 주주와의 거래가 자본거래예요. 자본거래 옆에다가 주주와의 거래라고 하나 써도 돼요. 예, 주주와의 거래가 자본거래입니다. 자본거래.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자본거래가 나오죠. 자본거래. 요 자본거래부터 볼게요. 요거부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요 세 가지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자본거래, 주주와의 거래인데 이 주주와의 거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자본거래, 주주와의 거래인데 주주와의 거래는 크게 세 가지. 처음에 뭐가 있냐면요. 주식을 발행하는 거래가 있고, 자, 두 번째 주식을 소각하는 게 있고, 자, 세 번째 뭐가 있냐면요. 자기 주식 거래. 요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본거래, 주주와의 거래는 세 가지.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기 주식 거래 요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먼저 주식 발행부터 보겠습니다. 주식 발행. 자, 여기 제일 중요하죠. 주식 발행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할증 발행. 예, 할증 발행부터 볼게요. 자, 할증 발행. 이 주식 발행에 대한 분계는 여러분들 앞에서 배운 사채 발행 있잖아요. 그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회계 처리 흐름이 비슷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할증 발행. 이 할증 발행이라고 하는 거는 액면 금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거. 액면 가액보다 더 비싸게 주식을 발행한 거를 할증 발행이다라고 해요.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갑법인이 있다라고 할게요. 갑법인. 자, 갑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갑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누구라고 할까? 근로자가 왜 나왔지? 아니에요. 주주가 있어요. 네, 주주 갑돌이가 있었다라고 할게요. 갑돌이 주주가 있었는데 갑돌이 주주가 갑법인한테 돈을 넣어줬어요. 자, 돈을 얼마를 넣어줬냐면요, 900원 넣어줬다라고 할게요. 아니 700원 넣어줬다라고 할게요. 700원. 자, 700원을 넣어줬더니 갑법인은 너를 주인님을 임명하노라 하면서 뭘 발행해 줬냐면요, 주식이라고 하는 거를 발행해 줬어요. 주식. 자, 그러면 갑법인 입장에서 재무상태표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갑법인 입장에서의 재무상태표. 자, 재무상태표의 왼쪽에는 뭐가 오냐면요, 자산이 이렇게 와요. 자산. 오른쪽에는 뭐가 오냐면요, 부채랑 그 다음에 자본이 이렇게 와요. 자, 그러면은 갑돌이가 갑법인한테 700원을 넣어줬으니까 자산 부분에 현금이 얼마가 들어온 거냐면요, 700원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현금이 700원. 자, 현금이 700원이 들어왔고, 요 들어온 돈 있잖아요. 들어온 돈. 현금 700원이 들어왔는데, 요 들어온 돈은 자본 중에서 뭐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어요? 주주가 넣어준 돈이죠. 주주가 넣어준 돈을 뭐라고 해요? 자본금이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이게 주주가 이렇게 법인한테 돈을 넣어주는 거, 요걸 우리가 출자한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출자라고 하는 말은 주주가 법인한테 자본금을 불입하는 행위를 출자한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이런 출자라고 하는 말이 나올 건데, 출자라고 하는 말은 주주가 법인에게 자본금을 불입하는 행위, 자본금을 불입하는 행위, 얘를 출자다라고요. 출자. 주주가 이렇게 법인한테 돈을 넣어주는 거 있잖아요. 이걸 출자다라고요. 그럼 출자금으로 얼마를 넣었어요? 700원 넣은 거죠. 현금 700원이 들어간 거예요. 자, 이렇게 주주가 넣어준 돈을 뭐라고 했어요? 자본금이다라고 했죠. 주주가 넣어준 돈을 자본금이다라고요. 자본금. 자본금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700원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분기 흐름이 이래요. 주주가 넣어준 돈은 뭐가 되냐면요, 자본금이 돼요. 자, 근데 예전에는 분계가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분계를 했더니 어디서 걸고 넘어지냐면요, 상법에서 걸고 넘어져요. 상법은 주식을 발행할 때는 그냥 발행하지 말고 반드시 액면금액을 설정해서 발행하라 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에다가 액면금액을 설정을 해야 돼요. 액면금액을 설정해서 발행을 해야 되는데, 액면금액이 500원이었다라고 할게요. 자, 액면금액이 500원이었는데 이 액면금액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법정 자본금이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자본금, 법정 자본금이에요. 요건 어떤 의미냐면요, 회사가 돈이 그 투자금을 받아서 장사를 해요. 근데 얘네들은 자본뿐만 아니라 부채도 있을 거예요. 빌려서 장사하는 경우도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장사를 아주 방만하게 해버리면은 얘 돈을 다 까먹어요. 다 까먹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망해버린 거예요. 망해버리면은 빚 갚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빚쟁이들은 피해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비를 해서 주식을 발행할 때는 반드시 액면금액을 설정하고, 이 액면금액만큼은 쓰지 말고 회사 내에 고이 간직해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자본금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가 꼭 지켜야 되는 자본금, 회사 내에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자본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려면은 최소한도로 너네가 법정 자본금만은 있는 상태에서, 법정 자본금 있잖아요. 요거는 있는 상태에서 이거 말고 다른 돈으로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쓰고 난 다음에 뭐 이거는 까먹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법정 자본금 있잖아요. 상법에서 정해놓은 법정 자본금을 까먹잖아요. 그럼 이 회사는 만약 상장된 회사다라고 하면 상장 폐지되고 이래요. 상당히 심각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상법에서는 액면금액까지만 자본금으로 잡으래요. 그럼 자본금이 얼마가 돼야 돼요? 500원이 돼야 되고,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은 잉여금으로 처리해라. 잉여금인데 그 남는 돈이에요. 그건 까먹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핵에서 쓰는 개정 과목은 뭘로 쓰냐면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써요. 주식 발행 초과금. 얘는 성격이 뭐가 되냐면요, 자본 잉여금이 돼요. 자본 잉여금. 자, 그래서 상법에서는
받은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자본금으로 잡는데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고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성격이 자본잉여금이 돼요.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은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의 분류 중에서 하나의 형태인데 요거는 뭐냐면요. 주주와의 거래로 인하여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로 인하여 남긴 잉여금이 자본잉여금이 돼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의 한 종류예요. 자본잉여금의 하나의 종류. 그래서 교재 그 141페이지 상단에 2번의 자본잉여금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자본잉여금의 정의가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이다라고 돼 있죠. 자, 주주하고 거래하면서 상법에서 받아야 될 돈은 500원이다라고 했었죠. 얼마를 더 받았어요? 200원 더 받았죠. 200원 더 받은 돈은 뭘로 잡는다라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잡고 개정 까먹고 요게 개정의 분류는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자본잉여금으로 들어가요. 그 자본잉여금의 종류 보세요. 종류에 뭐가 있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 있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성격이 자본잉여금이고 주주와의 거래로 인하여 남겨먹은 잉여금이단 말이에요. 자, 분계 볼게요. 자, 분계 보면은 자, 분계는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죠. 현금이 얼마가 들어와요? 700원. 자,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요? 자본금. 그 다음에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200원. 요거는 뭘로 잡아요? 주식 발행 초과금 200원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근데 요건 성격이 뭐라고요? 주주와의 거래로 인하여 남겨먹은 잉여금이기 때문에 자본잉여금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자본금 500원. 요거는 무조건 무슨 금액이냐면요. 액면 금액이에요. 액면 금액. 주식의 액면 금액이 무조건 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계를 할 때는 흐름이 일단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자본금. 그 다음에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중에서 어디에 분류가 되냐면요. 자본잉여금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의 분류 중에서 주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 조정이 있단 말이에요. 자, 주주한테 받은 돈이 얼마예요? 700원이죠. 자, 여기 자본인데 주주한테 받은 돈이니까 자본일 거 아니에요. 그 분류할 때 액면 금액까지는 어디로 들어가요? 자본의 분류 중에서 자본금. 그 다음에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분류가 어디로 가요? 주발초로 가죠. 주발초인데 개정 과목은 주발초인데 자본의 분류는 어디로 들어가요? 자본잉여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분류하고 있다라는 거 성격에 따라서. 근데 이 뭐야? 자본 조정. 이 자본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이따 배울 건데 좀 이따 배울게요. 지금 이야기할게요. 뭐냐면요. 자본, 주주와의 거래로 인한 거인데 자본금도 아니고 자본잉여금도 아닌 거 기타 자본들 있잖아요. 기타는 다 자본 조정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그 주식 발행 중에서 지금 액면 발행 보고 있습니다. 액면 발행. 아니 할증 발행. 지금 할증 발행이죠. 할증 발행이라고 하는 거는 액면 금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걸 할증 발행이다라고 해요. 사채 배우셨죠? 사채 배울 때 할증 발행 배우셨죠? 사채도 할증 발행은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사채,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썼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142페이지에 상단에 2번에 할증 발행 있죠? 지금 그거 보고 있는데 할증 발행이란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을 초과하여 주식이 발행된 경우를 말한다라고 적혀 있고 그 밑에 사례 한번 볼게요. 사례. 주당 액면 금액 500원인 주식 2주를 주당 700원에 발행하고 현금으로 납입받았다라고 돼 있죠. 그럼 2주를 주당 700원에 발행을 했으니까 들어온 돈은 얼마가 돼야지 맞아요? 1,400원이겠죠. 그럼 차변에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냐면요. 1,400원이 들어요. 자, 1,400원이 들어오고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네, 자본금.
주식을 발행할 때는 이렇게 주 단위로 발행한단 말이에요. 두 주인데 발행가액이 700원이니까 1,400원이 들어와요. 자, 들어온 돈은 자본인데 이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금액까지만 뭘로 잡아야 돼요? 자본금. 액면금액이 얼마가 돼요? 두 주 곱하기 액면가액이 한 주당 500원이라고 돼 있죠. 그럼 자본금은 얼마가 돼요? 1,000원.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얼마가 돼요? 400원이죠. 네. 400원만큼은 뭘로 잡아야 되냐면요. 주식, 발행, 초과금 400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면 돈이 들어오죠.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금액까지는 자본금,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발초이고 얘는 성격이 뭐다라고 했어요? 자본, 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본, 잉여금. 주주와의 거래로 인하여 남겨먹은 잉여금이기 때문에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에 할인 발행 있죠? 이것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할인 발행. 자, 할인 발행이 있는데 할인 발행은 액면가액에 미달하게 주식을 발행하는 걸 할인 발행이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갑법인이 있다라고 할게요. 갑법인이 있는데 갑법인에 주주가 을순이가 있었다라고 할게요. 자, 을순이가 갑법인한테 돈을 넣어줘요. 얼마를 넣어줬냐면요. 300원을 넣어줬다라고 할게요. 예, 그랬더니 갑법인이 너를 주인님을 임명하노라 하면서 뭘 발행해 줬냐면요. 예, 주식을 발행을 해준 거예요. 주식. 자, 주식을 발행해 줬어요. 자, 그럼 갑법인 입장에서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재무상태표의 왼쪽에는 뭐가 오냐면요. 자산,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이 이렇게 오죠. 자, 그럼 자산 부분에 현금이 얼마가 들어왔냐면요. 을순이가 300원 넣어줬죠. 예, 현금이 300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럼 들어온 돈 중에서 들어온 돈 얼마예요? 300원이죠. 자본은 지금 300원인 거예요. 그러면은 주주하고 거래하면서 증가된 자본은 세 가지. 자본금, 자본 잉여금, 자본 조정. 이 세 가지로 구분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무조건 자본 중에서 들어온 돈이 있으면은 주주한테 받은 돈이 있다. 주식 발행해서. 예, 주식 발행해서 받은 돈이 있으면은 무조건 액면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야 되냐면요. 자본금으로 잡아야 돼요. 무조건 상법상 액면금액까지 자본금으로 잡으라고 했었죠. 액면이 500원이었다라고 할게요. 500원까지 뭘로 잡아야 되냐면요. 자본금으로 잡아요. 자, 그러면은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금액까지는 자본금으로 잡았더니 액면금액이 미달하는 금액이 얼마가 있어요? 200원 있죠. 요 200원만큼은 뭘로 잡냐면요. 계정 과목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다라고 써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다라고 쓰고 요거는 성격이 뭐냐면요. 자본에서 빼기 하는 형식으로 해서 자본이 얼마다라고 표시가 되겠어요? 총 300원이다라고 표시가 되겠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성격이 자본을 빼기 하는 성격이에요. 그럼 이 계정 과목은 분류가 어디로 들어가냐? 이 세 군데 중에서 자본 조정으로 들어가요. 자본 조정에 200원 이렇게 빼기 하는 형식으로 해서 300원이다라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본 조정은 성격이 주주와의 거래로 인한 거인데 자본금도 아니고 자본 잉여금도 아닌 거는 전부 다 자본 조정으로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계정의 분류가 자본 조정으로 되고, 자, 이걸 분개해 보면 이렇게 돼요. 자, 차변에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냐면요. 300원이 들어와요. 자,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금액까지는 무조건 뭘로 잡아야 되냐면요. 자본금으로 잡아요. 들어온 돈이 300원인데 300원 중에서 액면금액까지는 자본금. 액면금액이 미달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200원이죠. 요거만큼은 주식을 할인 발행한 거다라고 해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200원.
예,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차변적 항목이에요. 차변이기 때문에 자본의 감소 항목이다. 자본의 감소 항목이에요. 계정 과목의 성격이. 그래서 자본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빼기 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는 거죠. 자본 감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이 300원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성격이 뭐냐면요. 주주하고 거래한 건데 자본금도 아니고 자본 잉여금도 아닌 거기 때문에 뭘로 분류가 되냐면요. 자본 조정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41페이지에 거기 상단의 표에 3번의 자본 조정 보세요. 자, 거기 3번에 자본 조정 보시면은 정의가 당의 항목의 성격으로 보아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을 말한다라고 적혀 있죠. 주주와의 거래로 인한 거인데 자본금도 아니고 자본잉여금도 아닌 거. 종류 봤더니 뭐가 있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있죠? 그 다음에 그밖에 안 배웠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 사례 볼게요. 그 3번의 할인 발행. 그 다음 페이지에 3번의 할인 발행 보시면은 사례. 주당 액면 금액 500원인 주식 두 주를 주당 300원에 발행하고 현금으로 납입받았다. 그러면은 두 주를 주당 300원에 발행했으니까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겠어요? 600원이 들어오겠죠. 차변에 현금 600원 이렇게 들어와요. 자, 일단 항상 들어오는 돈이 얼마냐 이걸 판단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600원이 들어온대요. 자,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야 돼요? 자본금이죠. 예, 액면 금액까지는 자본금으로 잡아요. 그럼 자본금이 얼마가 되냐면요. 자본금이 두 주가 액면 가액이 얼마예요? 500원이죠. 그럼 1000원이 돼요. 1000원. 액면 금액까지는 자본금이니까 자본금이 1000원이 되고, 그럼 액면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400원. 예, 그 금액을 뭘로 잡냐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400원. 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성격이 뭐더라고요? 자본 조정. 마이너스 들어가는 자본 있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자본은 보통 다 그거예요. 자본 조정이에요. 앞으로 플러스 자본들 있잖아요. 주발초 이런 거 있잖아요. 플러스 자본은 거의 대부분이 자본 잉여금이 될 거예요. 자, 할인 발행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 그 앞 페이지에 141페이지 액면 발행 보시면은 그 액면 발행 앞에 페이지 액면 발행 보시면은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액면 금액으로 발행한 거예요. 사례 보시면은 주당 액면 금액 500원인 주식 두 주를 액면 가액으로 발행하고 현금으로 납입받았다. 그럼 차변에 현금이 얼마가 들어와요? 1000원.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 뭘로 잡는다라고 했어요? 자본금 1000원. 예, 그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 발행에 대해서 봤는데 이 주식 발행은 액면 발행, 할증 발행, 할인 발행이 있고 뭐하고 똑같아요? 분개 흐름이 사채하고 비슷하죠? 항상 들어온 돈이 얼마냐?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자본금, 사채는 액면 금액까지는 사채, 그 다음에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 사채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그 다음 액면 금액이 미달하는 금액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사채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죠. 자, 그 다음에 거기 141페이지 상단에 1번의 주식의 발행 보시면은, 자, 141페이지 주식의 발행 그 보시면은 갈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증자라고 돼 있죠. 요 용어 설명 좀 할게요. 증자. 자, 주식의 발행하고 같은 말이 증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증자. 자, 증자가 뭐냐면요. 근데 거기 지금 그 갈로 1번의 액면 발행 보세요. 갈로 1번의 액면 발행. 액면 발행 보고 계세요? 예, 그 사례 보세요. 사례에 대변에 뭐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본금 증가하죠. 어떤 금액만큼 자본금이 증가해요? 액면 금액만큼 무조건 자본금이 증가해요.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에 2번에 할증 발행 있죠. 할증 발행의 사례 보세요. 회계 처리 봤더니 대변에 자본금이 무슨 금액만큼 증가되어 있어요? 액면 금액만큼 증가되어 있죠. 3번에 할인 발행 보세요. 자, 할인 발행에 대변에 뭐가 증가되어 있어요? 액면 금액만큼 자본금이 증가되어 있죠. 주식을 발행하면은 무조건 대변에 액면 금액만큼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주식을 발행하면은 무조건 뭐가 증가한다라고요? 자본금이 증가해요. 자본금이 증가. 이 자본금 증가의 줄임말이 뭐냐면요. 증자예요. 증자. 예, 증자는 자본금 증가의 줄임말이고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자본금이 증가하죠. 주식 발행, 증자, 자본금 증가 다 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주식을 발행했다 혹은 증자하였다 이 말이 자본금을 증가시켰다. 주식을 발행하였다 이 말이에요. 주식 발행. 주식 발행하고 증자는 같은 말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를 더 설명해야 되는데 그 4번에 신주 발행비가 존재하는 경우 이건 잠깐만 쉬었다 볼 건데 쉬세요. 예, 쉬었다가 그 뒤에 이제 신주 발행비가 존재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